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 3년차 한준입니다. 오늘 북리뷰 주제는 ICU에서의 플루이드 테라피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논문은 네이처 리뷰 네프롤로지 2018년도에 게재된 인트라비너스 플루이드 테라피 인 크리티컬리 일 어덜츠입니다. 먼저 정맥수액에 대한 적응증은 세포에게 볼륨 로스를 보충해주고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해질 또는 산염기 장애를 교정을 하고 글루코스 소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러한 리서시테이션 플루이드를 투여하는 이유는 손상된 조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낮은 카디악 아웃풋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를 합니다. 이런 플루이드 테라피는 다른 메디컬 테라피와 유사하고 마찬가지로 환자 개인의 필요에 맞춰야 합니다.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의 피지올로지입니다. 하이포볼레미아에 대한 보상 반응은 다음과 같이 일어나는데 블러드 로스가 발생을 하면 이제 각각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고 카테콜라민 및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됩니다. 그 결과 바소 컨스트릭션, 볼륨 인크리즈, 카디악 스티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리서시테이션의 원리는 니어 피지올로지컬 레벨에서 혈관 내 용적을 회복 및 유지하는 것이고 이때 바소액티브 에이전트를 병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큘라토리 셔크의 임상 경과와 그에 따른 플루이드 매니지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먼저 환자의 그 헤모다이나믹한 스테빌리티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언스테이블한 상태라면은 그 셀비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테라피틱 골은 이 인스테빌리티를 초래한 원인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능하다면 레이스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뒷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헤모다이나믹한 타겟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비지 단계에서는 민 아터리얼 프레셔 60에서 65를 목표로 이제 그 이상을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플루이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고 다음이 플루이드 테라피의 이제 골인데 이때는 아이소토닉한 크리스탈로이드 0.5리터를 드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지속해서 언스테이블한 상태로 septic하다면 이때는 5% 알부민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리딩이 있다면 당연히 RBC나 블러드 프로덕트 등을 수혈을 해야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테트라넥사민 액시드를 고려해야 됩니다. 마지막 어디셔널 트리트먼트는 이때 앞서 바소액티브를 병용하라는 그런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노트롭과 바소프레셔 서포트를 함께 제공을 해주고 만약에 이제 적응증에 해당한다면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옵티미제이션 단계입니다. 이때 테라피틱 골은 오감 퍼퓨전, 페리페럴 컬러, 그다음에 체온, 멘탈 상태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음 이제 헤모다이나믹 타겟은 윈 아테리얼 프레셔 마찬가지 65 이상 그리고 유린 아웃풋이 시간당 0.5ml per kg로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험 락테이트 레벨을 2mm몰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플루이드 테라피는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아이소토닉 크리스탈로이드를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셔널 트리트먼트는 앞에 그 셀비지 단계와 같이 아이노트롭과 바소프레서를 함께 제공해 줍니다. 이 단계가 지나서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테이블해졌다면 그 다음은 스테빌레이제이션 단계입니다. 테라피틱 골과 헤모다이나믹 타겟은 앞의 옵티미제이션 단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테라피는 이제는 플루이드를 줄이려는 그런 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미 기존의 소생술을 위해서 수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수액을 줄이려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고, 어디셔널 트리트먼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기부터 엔테럴 피딩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디에스컬레이션 단계이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소생술을 하면서 제공이 됐던 뭐 수액이나 그다음에 다른 옥시제네이션 그런 그 서포트 등을 전체적으로 줄여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마지막 어디셔널 트리트먼트 단계를 보면은 이제 앞에 스테빌레이션과 같이 엔테럴 피딩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기존에 말뉴트리션이 이제 존재를 했던 환자이거나 환자의 그 엔테럴 골이 달성이 되지 않는다면은 파렌테럴 피딩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것은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레이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Rapid Assessment by Cardiac Echocardiograph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 CG 소견을 통해서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키싱 벤트리큘러 월이라는 이 소견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비어 하이퍼볼레믹 샥일 때 그 포스티리어 벤트리클 월이 콜랩스 되어 있는 것을 어, 보여주는 에코CG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견이 있다면 이 환자가 굉장히 심각한 하이포볼레미아가 있다라는 것을 빨리 그 래피드하게 어세스먼트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BCD는 이제 참고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인데, B는 이게 이제 그 심장의 상방 하방으로 페리카디얼 이퓨전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에이트리움 위쪽으로도 지금 이퓨전이 차 있고, 그다음에 레프트 벤트리클 아래쪽으로도 이퓨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C는 이제 다이스톨릭과 시스톨릭을 비교해서 본 것인데, 보면은 사실상 그 용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카디오제닉 샥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은 그 매시브 풀모너리 엠볼리즘으로 그 라이트 에이트룸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에코CG 소견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음은 이 쇼크의 원인과 종류 그리고 그에 따른 체내 보상 반응에 대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먼저 그 우리가 외과 의사로서 가장 많이 이제 당면하게 되는 그런 쇼크 상태가 앞에 이 두 가지입니다. 디스트리뷰티브 샥과 하이퍼볼레믹 샥. 그래서 여기서 하이퍼볼레믹 샥은 앞서서 계속 말했던 그런 출혈이나 정말로 몸에 그 볼륨이 없어서 발생한 그런 샥 상태인 거고, 디스트리뷰티브 샥은 이제 수액은 전체적으로 뭐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하나 그 서드 스페이스 로스로 인해서 인트라 비너스 볼륨이 이제 부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샥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원인으로는 sepsis나 뻔, 아나필락시스 등에 의해서 두 가지 샥 상태가 모두 이제 유발이 가능하고, 우리는 이제 외과이기 때문에 서저리나 트라우마 상태에 의해서 하이포볼레믹 상태가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많이 나갈 때, 그러니까 에브노멀하게 레날이나 가스트로 인테스티널 플루이드 로스가 많을 경우에도 이 하이포볼레믹 샥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포볼레미아가 있으면 환자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넥베인이 콜랩스가 되고, 아까 에코CG 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키싱 벤트리큘러 월 사인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볼륨이 부족해서 짜부라지는 그런 에코CG를 확인할 수가 있고, 환자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혹은 그 환자의 뭐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했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멘탈은 당연히 처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이제 펄스가 빨라지고 하이포텐션이 나타나고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코마 심하면 데스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샥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아큐트 1 페이션트에서 수액소생술을 위한 권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볼 것입니다. 수액은 인트라비너스 플루이드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서 투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형이나 용량, 적응증, 금기, 독성 가능성, 비용 등을 고려해서 투여를 해야 되고, 수액은 그냥 단순히 그 의사의 기호에 의해서 선택해서 투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피지올로지컬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로스될 가능성이 가장 큰 플루이드를 식별을 하고, 이 손실된 플루이드를 동일한 부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플루이드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할 때는 환자의 그 실험 소듐, 오스몰라리티 그리고 애시드 베이스 스테이터스 등을 고려해서 이제 소생액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적된 플루이드 밸런스와 액추얼 바디 웨이트도 고려를 해야 하고, 처음부터 좀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쇼의 병용 치료로 아까 얘기한 바소액티브 에이전트 카테콜라민의 조기 사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카테콜라민에는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중환자의 체액 요구량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연히 변합니다. 그래서 이에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이게 소생미 유지액이 누적되게 되면은 인터스티셜 이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샥 상태에 있었던 환자의 클리니컬 피처 중에 핀요, 올리그리아는 저혈량증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고, 특히 소생술을 시행하고 그 후 기간에 이것을 수액소생술을 또 할지를 결정하는 트리거나 중단할지 엔드포인트로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생술 후 24시간 뒤에 플루이드 챌린지, 드립하는 등의 그런 요법은 아직 퀘스처너블 하고, 일단 탈수가 교정되면 하이포토닉 메인터넌스 플루이드의 사용 또한 퀘스처너블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총론처럼 적용되는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개개인의 스페시픽한 고려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가 나는 블리딩 페이션트가 있다면 앞서서 이제 언급한 대로 RBC나 블러드 프로덕트 등을 수혈을 해서 출혈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소토닉과 밸런스드 솔트 솔루션은 대부분의 급성 질환 환자에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초기 소생술입니다. 그래서 이는 피가 나는 환자면 당연히 피를 먼저 줘야겠지만, 피가 준비가 빨리 안 됐을 때는 이런 초기 수액으로 아이소토닉 밸런스드 솔트 솔루션을 선택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훨씬 우선시 됩니다. 그리고 저혈량증과 알칼리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식염수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이것도 앞서서 잠깐 언급된 내용인데, 중증 폐혈증 환자의 초기 소생술에서 알부민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치, 하이드록시에틸 스타치는 그냥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폐혈증 환자나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토닉 살라인의 안전성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트라베너스 플루이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크리스탈로이드와 콜로이드로 나뉩니다. 크리스탈로이드에는 노멀 살라인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밸런스드 버퍼드 솔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많이 들어본 하트만 솔루션이나 링거스 락테이트, 그리고 플라즈마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것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쉽게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콜로이드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알부민이 있습니다. 퍼센트는 다르지만, 그리고 앞서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언급한 스타치들도 이 콜로이드에 포함이 되는데, 콜로이드에서 우리가 쓰는 것은 알부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로이드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통과를 하지 못하고 비쌉니다. 5%, 20% 알부민 기준으로 환자한테 10만 원 정도의, 한 바트에 10만 원 정도로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비싼 그런 수익. 그러면 이 플루이드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일단 3분의 1은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이고 그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의 4분의 1은 인트라비너스이고 4분의 3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로이드, 알부민 1리터를 환자한테 투약을 하게 된다면 그 1리터가 전부 플라즈마, 그 인트라베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탈로이드 중에 뭐 노말셀라인이나 링거스 락테이트, 플라즈마 같은 것들은 820ml가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180ml만 그 인트라비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5% 덱스트로즈 워터 같은 그런 프리 워터는 600ml가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로 가고 328ml가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오히려 그 크리스탈로이드보다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로 가는 그런 비중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간질 부종이 있는 환자한테서 고려가 되는 수액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플라즈마로 들어가는 양도 다른 그 수액들에 비해서는 72ml로 매우 작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에서 대표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노말셀라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플루이드는 신속하게 고용량으로 주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올 수가 있고 이제 그뭐 2015년도에 자마에 게재되었던 그런 연구나 2018년도 NEJM 연구 등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하이 클로라이드 어소시에이티드 AKI는 일관되게 관찰되진 않았습니다. 이는 뭐 노말셀라인을 그래서 투약한다고 해서 꼭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은 아니고 그렇다면 노말셀라인을 언제 먼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 하면 상부 위장관의 손실로 인한 저혈량증일 경우 그리고 다이아비틱 케토 애시도시스 아큐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일 경우에 프리드 초이스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이는 버퍼드 솔트 솔루션입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즈마가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신 지견과 분당서울대에서는 플라즈마를 퍼스트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액의 특징으로는 클로라이드 부하가 감소가 됐다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ECF와 가까운 화학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신속하고 고용량으로 주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것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사이드 이펙트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말셀라인보다 AKI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콜로이드이고 이것은 라지 플라즈마에서 추출하거나 세미 신테틱 몰레큘의 현타객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에 비해서 콜로이드의 이론적인 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앞서서 확인할 수가 있었듯이 인터스티셜 이데마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알부민 기준으로 1리터를 투약을 하면은 그 1리터가 인터스티셜로 가지 않고 전부 인트라비너스로 가기 때문에 그 이데마가 감소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볼륨 스페어링 이펙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알부민 이것은 혈액 분액의 생성물입니다. 그래서 디지즈 트랜스미션의 이론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혈액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한 바틀에 10만 원 정도로 비싸고 마찬가지로 볼륨 스페어링 이펙트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는데 하이퍼토닉 캐리어 플루이드로 인해 급성 외상성 뇌 손상 환자에서는 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플로우 차트에서 확인을 했듯이
크리스탈로이드로 안정화되지 않는 폐혈증에서 초기에 이 알부민을 투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 시로시스나 인펙션 환자에서도 이 수액을 권고를 하고 있는 게 음, 시로시스 같은 경우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많아지면은 이제 오히려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알부민을 퍼스트라인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크게 이제 크리스탈로이드, 알부민, 그다음에 신테틱 콜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신테틱 콜로이드는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와 알부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퍼스트라인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러면 그 크리스탈로이드 중에서도 노말셀라인보다는 최근의 그 지견으로는 버퍼드 솔트 솔루션이 보다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부민은 폐혈증이나 간 경변 또는 감염이 있는 환자에서 유용할 수 있고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는 급성 외상선 뇌 손상 환자에서는 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그 국립의논 여기까지